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오름세는 약해졌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6월부터 정밀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인 주거 환경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확대 지정됐지만 제도 미비점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재산을 처분할 뾰족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결국 투자를 하는 건 다른 어떤 것과도 병행이 가능한데요. 지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취업하고 창업하는 거지만 또 미래를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이 투자는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됐습니다. 이왕 하는 투자 더 잘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투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자 되는 투자 방법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좀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분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정치도 그렇고 대외 경제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있고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 상품은 바로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떠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이 부동산이더라.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게 부동산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 바로 주택이 되겠죠. 주택시장, 서울의 주택시장, 특히나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은 시세 차익을 보셨을 거라, 그리고 앞으로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투자 상품에 우리가 주택이라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언제가 적당할지, 또 어디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한다면 어디가 가장 좋을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고민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또 세미나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 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그것도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용산에 그 집이 두 채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원효로 사가 모아타운에 빌라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신기동 이편한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14년째 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그 모아타운이 2019년 9월이면은 그 8년 임대 사업자가 끝나요. 네. 끝나는데 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언제쯤 팔아야지 좋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용산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원효로 사가 모아타운 다세대를 임대사업주택으로 이제 활용해 놓으신 건데 이게 언제 만료가 된다고요? 19년 9월, 내년 9월이요. 26년? 아니다. 27년. 27년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15년, 16년, 내년 9월에 8년이 끝나요. 26년. 26년에 그러니까 예, 1년 예. 정도가 남은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 모아타운은 소유한 지는 제가 15년 정도 됐어요. 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우선은 임대사업자로 활용하고 계시고 1년 네. 정도 이제 만료 기간이 남았고 또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그 신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에 그것도 오래 또 거주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총 운영 방식을 가져가야 하는지 네네네.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용산에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아주 부럽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네. 신계동에 이편한 세상. 네네. 네,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거주하신 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셨죠? 예, 입주 때부터 14년. 입주 때부터요? 네네. 네, 한 10몇 년 됐겠네요. 네, 14년. 네, 그리고 하나 채가 이제 원효로 사가 네. 모아타운. 예. 요 모아타운도 지금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것도 15년 정도 됐어요. 샀는 지가. 2015년에 사셨어요? 2009년쯤에 샀어요. 2009년에요. 네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넣어놓으셨고. 예, 임대사업자는 지금 8년짜리 넣는데 내년이면 이제 그게 만기가 돼요. 네, 내년에 만기.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원효로 사가 지금 어쨌든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들이 둘 다 아주 상급지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뭐 국제업무개발지구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뭐 등등으로 해서 여기가 업무 중심으로 거듭나죠. 네. 업무 중심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전망도 굉장히 밝다. 두 주택 모두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고민되신 부분은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 지금 이 아파트, 이편한 네. 세상 아파트 30평대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네. 예, 30평대. 지금 여기 30평대면 한 20몇 억 가죠? 네네. 20억대입니다. 자, 20억대 아파트. 그러면 이제 비과세를 받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두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비과세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데 다행히도 임대사업자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우리 임대사업자가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네.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 이제 2026년에 만료가 된다 그랬죠? 네네. 2026년에 만료가 되고 나서 5년 있죠, 5년. 네. 네, 5년의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임대사업자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5년 이내에 그러면 우리가 2026년에 만료가 되면 7, 8, 9, 10, 11, 2031년까지 요 지금 아파트 있죠? 이편한 세상 네.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네.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임대 사업하는 그 모아타운이 네. 뭐 계획은 27년 12월에 이주해서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31년쯤 이주라고요? 2027년에 이주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주하면 31년쯤이면 입주하지 않을까요? 네. 입주할 수 있죠. 네. 모아타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2027년에 이주를 시작을 해서 2028년이면 철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 2031년이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철거가 되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는 임대사업자 기간 중에 철거가 돼버리잖아요. 네, 철거가 됐을 때는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네. 하지만 그 전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해되세요? 네, 네. 예, 그래서 2031년도에 우리가 어차피 입주를 해야 되고 또 매도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2031년 이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31년에 뭐 원으로 사가로 거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러면은 네.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네네. 이제 이 아파트를 파는 거는 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일단 급지 자체가 상급지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네, 예, 매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네,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거나 뭐 하면 어쨌든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 풀리면 그때 갈아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리면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죠. 네, 네, 그죠?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용산이라고 하면 뭐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노리고 있는 땅이잖아요. 어쨌든 보면. 네, 자,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조급하게 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좀 기간을 두고 상당히 보시다가 내가 이제 네. 좀 팔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에 그때 파세요. 네, 네. 이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팔기 전에 한번 세무사하고 무조건 세무 관련해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또 달라질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으시고 비과세를 꼭 매도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우리 원으로 사가 모아타운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잘 진행되는데 그것도 네. 팔지 말아요? 원으로 사가요? 예, 예. 팔면 안 되지. 아, 예, 지금 여기 아까 2009년에 투자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2009년에 투자하셨는데 그때 얼마로 투자하셨어요? 5억이요. 5억에 투자하셨어요? 예, 그래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투자하셨다, 그죠? 네.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시세가 뭐 10억대 초반 정도. 10억 정도 하죠? 예, 예. 네, 5억 올랐습니다, 일단. 5억. 네. 그죠? 네. 한 15년 만에 5억 올랐으면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선방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플러스 이제 분담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분담금이 들어갔을 때 분담금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3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 정도? 네. 그러면 우리가 한 13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 얼마 될까요? 21억은 되겠죠? 아유, 30억 받습니다. 30억. 왜? 아, 바로 앞에 한강 있죠? 네네. 한강 조망하고 있죠? 2030년 이후면 여기 업무지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네. 지금 착공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럼 배우지로서 바로 업무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접지역의 신축 아파트, 한강을 보는 조망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지역에 오랫동안 이때까지 기다렸던 이 인내의 고난의 인내의 기간이 지금 이제 보상받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어쨌든 임대사업자가 만료가 되고 나서도 5년 정도는 세액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 들였으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매도 시기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매도를 꼭 하셔야 할 때는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47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1주택자입니다. 지인으로부터 3억 원으로 용문동의 빌라 투자를 추천받았는데 지금 시점에 이 빌라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용산 용문동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주택이어서 조금의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진짜 지인분한테 이제 투자를 권유를 받으셨다는데 지인 참 잘 두셨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 두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온 환경이 좋았고 이제 베풀면서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주변의 말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문동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용문동이 일단 용산 전체가 지금 우리 뭐 아시다시피 용산 공원을 두고 동측에 한남 뉴타운 쪽 인근에 이쪽 일대는 뭐 이미 가격대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곧 있으면 이제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이제 핫한 지역이 바로 이 한강로를 주변으로 해서 경계로 해가지고 왼쪽에 서측에 지금 국제 업무지구 쪽 이쪽 서계동 있는 이쪽에 청파동 요 일대가 가장 핫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이제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대부분 다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해 주셨던 우리 상담자께서도 여기 원효로 사가에 모아타운을 지금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한강을 보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제 업무지구죠. 이 국제 업무지구 또 위에 우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이 인근의 지역에 지금 현재 노후 지역이지만 향후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신축 아파트 군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지금 만약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투자를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진짜 현재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말고 이 구역들 외에 여러 남아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구역들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과연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시간만 여유롭게 잡으신다면 언제든지 이런 구역들에도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라도 투자를 해놓으시면 향후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일단 1주택자라고 하셨습니다. 1주택자이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3억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용문동을 특히나 용문동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볼게요. 용문동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 보시면 38번지, 39번지 일대입니다. 38번지 일대. 지금 투자를 권유받았는 지역이 지번이 38번지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용문동이 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080이죠. 3080 플러스 여기 공공주택인데 도시공공 복합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사업성도 좋고 향후에 진행이 된다면 잘 진행이 된다면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우리 권리산정 기준일 있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면 일단 번지를 보시고요. 38번지일 때면 괜찮다. 그게 아니고 38번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한번 용문동이 우리 3080 일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80 일대라고 하면 투자를 지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용문동은 38번지 일대 이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3억 원대면 아마 38번지 일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주택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다. 왜 중요하냐? 우리 용산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를 묻겠지만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왜 투기과열지구죠? 아무래도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걸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막아놨습니다. 세법으로 막아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하죠. 자, 왜? 내가 1주택자면 한 주택을 플러스 한 채를 더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가 나오죠. 취득세. 이 취득세가 중요합니다. 취득세가 이 용산이라는 곳은 투기과열지구고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8.4%가 나옵니다. 8.4%.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6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68에 48, 취득세만 5천만 원 이상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실제 잔금하고 등기를 치려는데 등기를 못 치시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 그거는
내가 이 취득하는 주택이 구축이냐 아니면 신축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구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이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외를 시켜주니까 1주택자로 취급을 해가지고 간주를 해서 8.4%가 아니고 1.1%로 낮아지는 겁니다. 1.1%로. 보통 이제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1.1%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에서 3%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 나오는데 임대사업자를 언제 내야 되느냐? 이 임대사업자를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구축 같은 경우입니다. 올해 지어진 지 오래됐는 것들, 요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60일 이내에 내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취득세, 주택수 제외로 인한 감면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신축을 많이 투자하시죠. 왜냐?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가 됩니다. 자, 소요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오래된 구축을 취득을 했다고 하면 이 집에, 이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누수라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죠. 골치가 아프다. 자, 그런 골치 아픈 것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신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지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어서 신축 우리 빌라 입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유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 신축은 당연히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택은 다 신축입니다. 자, 2024년 1월 10일 이후로 지어지면 됩니다. 이게 한정입니다.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주택들은 신축일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 신축이 6억 이하다. 그리고 소형주택이다. 빌라는 다 소형주택이잖아요. 소형주택이면 마찬가지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주택세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준다. 그래서 취득세를 8.4%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로 줄여준다. 요거를 확인하시고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용문동을 물건을 추천을 받았는데 3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지금 용문동에 3억 투자하면요. 지금 다른 곳들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들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은 신통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기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실거주만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못 합니다. 투자는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 아니면 뭐 밑에 원으로 삼과 같은 이런 지금 현재 건축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보시면 투자하는 금액들이 보통 5억이 넘어가요. 5억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3억이라고 하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근데 재개발이 안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용산 일대, 용문동 일대는 분명히 어떤 식의 개발 방식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특히나 역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 개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3억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지역들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싼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금매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런 빌라를 내가 만약에 취득을 하는데 주택수 1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생각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실 때 구축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넣어서 우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라. 아니면 신축을 취득을 하시라. 신축이 더 좋습니다. 신축을 취득하셔가지고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으시라.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용문동이 왜 제가 좋다고 보냐 하면 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용문동이 38번지 일대가 여기입니다. 38번지 일대가 연구실에 있는 이쪽이고요. 자, 효창공원 여기 있죠.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500m 안에 들어오죠. 반경 500m 안에 들어오면 노후도 기준이라든지 재개발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만 시키면 여기는 역세권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역세권이면 바로 현재 용도 지역이 2종 일반이든 아니면 3종이든 상관없이 다 준주거로 상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 상향을 시키면 용적률이 500%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역들 뭐 2종 일반에는 3종이라 하면 200에서 250%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역세권이라고 하면 준주거로 해서 500% 상향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용적률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는 혜택만큼 그중에 반은 공공기여로 주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다 받아요. 일반적인 가격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재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진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용문동 38번지 일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노후도 기준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역세권으로 가는 기준은 만족을 하지 못해요. 아쉽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준은 만족을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일단 예전에
모아타운으로 한번 진행을 하셨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동의율 진구 속도가 빨랐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운영 기준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꾸면서 강화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조금 흐지부지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법이 나왔죠. 도심 복합,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심 복합 개발 지원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지원법. 요 법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25년 올해죠. 25년 원래 2월 7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요건들, 여기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들을 요 법에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려면 시도 조례로 다시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 만드는 작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뭐 조례가 나오겠죠. 조례가 나오면 그때 이제 불이 아마 붙지 않을까. 이게 이제 모아타운에서 도심공공복합개발 지원법으로 법이 하나 시행이 됐기 때문에 도심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3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지금 다른 지역들 다 여기 뭐 효창공원 그리고 원효 여기가 다 5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파르게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들보다 좀 더 싸게 사서 많이 오르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인 참 잘 두셨고요. 그 지인 있다면 그 지인분하고 같이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문동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물건도 찾아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고 용문동 투자 제가 합격 점수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들으면서 1주택자여서 취득세 부담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상쇄할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일러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23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부평 대림아파트 84제곱미터를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만약 매도해야 한다면 1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매도하면 1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보니 아마 갭 투자를 좀 해놓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부평 대림아파트 84제곱미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부평 대림아파트 자 한번 가볼까요? 대림아파트가 어디 있나 여기 보면 우리 서울시 부평구에 있죠. 부평구에 부평구청역이라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부평은 다르죠. 자, 부천을 지나서 부평구청역으로 가면 여기 인근에 구청역 인근에 자 부평 대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대림 아파트가 있네요. 아파트 좋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여기 부평 지역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기에 좋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서울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나 아니면 부천이나 경기도 일대 가격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규제가 막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투자 수요들이 몰려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평도 그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언제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을 거예요. 25평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에 한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이었단 말이에요. 2억이 4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떻습니까? 자, 이게 당연히 서울의 규제를 하게 되면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고 또 거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규제가 들어가겠죠. 규제가 들어가고 또 예전에 또 우리 금리를 갑자기 쫙 잡아 당겨 올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확 꺾여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 1급지가 아니고는 웬만한 지역들은 다 내려가는 가격이 하락되는 상태에서 지금 잘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부평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이 커지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돼 있죠? 똑같죠? 2억대에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언제 다시 올라갈지, 언제 다시 치고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분명히 한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더 보유를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가격에서 또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왜? 어떻게 올라가느냐? 또 서울이 또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비싸지게 되면 또 주변으로 소요가 몰리게 되고 그러면 또 키 맞추기식으로 또 주변에 부평, 인천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부평 지역이나 인천 지역이나 아직까지도 물량이 많이 있고요. 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없는 반면에 인천이나 부평 쪽은 아직까지도 물량이 좀 나올 물량들이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요. 공급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 말씀하셨듯이 향후 전망 나쁘진 않습니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역 근처고 또 대단지 아파트고 향후에 또 이게 지금 현재 87년도가 뭐 그때 80년대 당시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란 말입니다. 재건축.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면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의 신축 아파트로 가면 용적률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성도 그만큼 좋아지게 되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신축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서울이 아니고 인천에 그것도 이제 부평이다. 부평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인천이다라는 게 아쉬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1억의 자금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하시고요. 우리가 과감해질 때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과감해질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고 이 1억의 보유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오른쪽에 당연히 우리 서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부평에서 여기 부평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오십시오. 넘어오셔서 부천 지나가지고요. 서울로 들어오십시오.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에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1억 투자. 자, 당연히 1억 투자로 해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예 없습니다. 서울시 권역 내에. 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를 투자를 하시라. 빌라.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방송을 보시니까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시는 거죠. 자, 빌라. 예전에는 빌라 투자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개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아니고 이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빌라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꼭 투자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지역 한 2군데 정도만 알려드릴까요? 2군데 정도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가 편할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염창역 있죠? 염창역 9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호선 바로 여의도와 목동 신시가지를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위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9호선이 들어가면 장점이 뭡니까? 바로 강남으로 들어가죠. 강남 가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5분, 20분. 자,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또 급행이 서잖아요. 그죠? 자, 요 지역 일대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모든 종류의 재개발을 여기서 다 진행을 하려고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또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 지역도 이렇게 이제 향후에 진행이 될 수 있다. 왜? 어느 지역이 구역이 선정이 돼서 가격이 오르면 그 옆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저기는 재개발을 진행한다니까 가격이 저렇게 오르네. 새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라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추진을 해봅시다. 라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그 열망 때문인데. 다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자,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여기가 목동이다. 목동. 이제 시작할 단계에 들어서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목동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입지 자체가 좋습니다. 그죠? 입지 자체가 좋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이 이제 향후에 굉장히 입지가 변화할 지역, 변모할 지역, 아주 좋아지는 지역을 또 한번 보시라. 지금 목동, 염창역 인근은 지금 이미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의 아파트가 신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 금천구가 또 있습니다. 금천구 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천구 일대는 금천구 딱 들으니까 일단 좀 느낌 좀 쎄하시다. 그죠? 왜? 여기가 아파트가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주변에 이제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대에 지금 재개발의 기운이 완전 올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지금 뭐 독산동, 2동, 3동, 4동까지 할 것 없이 지금 재개발이 현재 구역이 지정된 곳들도 있고요. 또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선정이 바로 이제 곧 될 곳들도 있고 또 요 선정이 되고 나면 또 다시 또 모아타운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시작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을 잘 알고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여기 아파트 군이 형성이 되면서 예전에 지금 광명 같은 경우도 광명 뉴타운 뭐 얼마 우리 쳐다도 안 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뉴타운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군이 형성되니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던 분들 다 돈을 벌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운이 이제 금천구로 들어온다. 금천구 독산동 시흥동 일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투자를 해놓으시면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투자를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여담으로 요 일대에 그 독산구청 옆에 위에 보면 이 공군부지가 있습니다. 공군부지. 그 공군부지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업무지구로 거듭납니다. 미래 업무지구, 첨단 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업무지구가 원래 기존에 2개가 있었어요. 가산, 구로 2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의도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가산과 구로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다. 근데 이 추가되는 업무단지는 미래 첨단 산업 업무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여기 주거지역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뒤면 많이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리 우리가 시간을 좀 장기로 두시고 투자를 해주신다면 부평의 지금 대림 아파트를 계속해서 10년 동안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몇 배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라든지 독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꼭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매도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네, 과감하게 좀 매도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고 이제는 서울로 들어오자라는 말씀과 함께 몇 개의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매도 후에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서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108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2021년에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84제곱미터를 6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2억에 50만 원 반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반전세 두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투자 가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신흥도 롯데캐슬 아파트, 우리 용인에 있죠. 용인 저기 신길 쪽에 있습니다. 신갈 IC 있는 이쪽 부근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축이죠. 2021년도인가 지어졌는 신축인데 그래서 아파트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 이제 보니까 6억 5천에 매수를 하셨고 반전세를 주고 계셨다 하셨어요. 보통 이제 거주로 들어간다고 하면 찬성 의견을 드려가지고 뭐 여기서 어차피 직장이 인근이고 뭐 하면 취득하셔서 뭐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투자로 2021년도에 여기 서울도 아니고 그것도 또 메인 핵심지도 아니고 우리 또 신갈 쪽에 여기 있네요.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2021년에 6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 현재 2억에 50만 원 반전세를 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금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뭐 지금 뭐 전세 얼마 올리겠어요, 그죠? 안 내렸으면 다행이지. 자, 6억 5천이니까 한 4억 5천 정도를 들여가지고 신축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고 서울 주변에 인근에 굉장히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가격이 거의 뭐 한 5억 되나요? 5억. 가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떨어졌죠. 근데 지금 거래도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투자를 잘못하시면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투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하면 향후 전망이 좋다면 또 보유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향후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고 또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이 다른데 만약에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놓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기회비용,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아깝다. 굉장히 아까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신축 아파트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라면 과감하게 지금 이제 반전세로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전세로 맞추면 또 나가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만약에 내가 양도세를 좀 낸다 하더라도 아니면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내가 그 매도를 하고 나면 뭐 한 3억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2억 3억이라도 남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들어오십시오. 서울로. 서울에 2에서 3억대에 재개발을 투자하세요. 재개발.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재개발 투자라. 지금은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밖에 없다. 그거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향후에 전국의 수요가 다 재개발로 서울로 몰린다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서울의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자식들이 나중에 크면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잖아요. 앞으로도 1극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계속해서 몰릴 거기 때문에 서울에 내 집 마련,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서울은 가격이 내려가기가 힘들다. 우리 예전에 외환위기, 뭐 2008년도에 리먼 아니면 뭐 IMF 97년도에 이런 큰 경제적인 외환 위기가 없으면,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없으면 크게 아파트 가격이 다운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어차피 투자를 하시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지역, 실제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보유하시라. 5년만 지나도 거기가 구획 지정이 되면 몇 억이 오릅니다. 그죠? 지금 레이시티를 보유하면서 10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몇 억 오르는 것보다 5년 뒤에 몇 억을 보내면 다음에 레이시티를 두 채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레이시티를 두 채를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서울의 재개발, 지금 현재 2억에서 3억대로 투자하면 가장 좋은 지역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재개발 지역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아시려면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고, 여기 말씀드리면 뭐예요? 지금 아직 레이시티가 매도가 안 됐는데 매도를 결정을 하고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또 매도하고 나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버려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약을 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2억에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제가 탁탁 집어드립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어딜까 미리 선점해놓고 미리 공부를 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레이시티를 매도를 했을 때 가격의 흐름을 보고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또 투자를 하셔도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으신다면 계속 제 방송을 과거부터 쭉 보셨을 거잖아요. 그 보시면서 찍었던 지역들이 어떻게 가격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아니면 또 지금이라도부터 보더라도 내가 매도 계획을 세웠을 때 향후에 가격이 어떻게 흐름이 변하는지를 보고, 또 그분들이 투자했던 분들이 얼마나 버시는지를 보고 그때 투자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항상 좋은 것보다 지금이 바로 중요하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2억에서 3억대로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문의사항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 계획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습니다. 현재 반전세로 맞춰져 있어서 매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전세 만기가 되는 기간에 맞춰서 좀 빠르게 될 수 있으면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다시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양승욱 소장과 함께 만나서 얼굴 마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평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은부동산 투자연구소 아래 나오고 있는 안내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재개발 구역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개발 소액투자처 어디가 유망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지역에 얼마 정도 드니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재개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할 때 특히나 요즘 소액 투자라고 하면 다 초기 재개발입니다. 초기 재개발. 지금 재개발 서울에 재개발 구역들로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거나 하는 곳들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응봉 1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곳들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나도 그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보는데, 중요한 것보다 재개발 구역들을 잘못 투자해 놓으면 물려버린단 말이죠.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불안한 부분들이죠. 그런 불안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들어보고 나시면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세요. 왜? 내가 몰랐던 부분들, 내가 향후에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런 거를 많이 아는 것보다도 또 한편으로 또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이 아시면 또 투자를 못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키호테처럼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혼자 투자를 해야겠다면 혼자 투자하실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린다는 점, 그 점을 아시고 또 유망한 투자처 소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 받으시고 확실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들 어디가 정말 좋은 지역인지 더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초기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었습니다. 몇 주를 거쳐서 우리 금요일마다 그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까요, 소장님? 네, 권리산정 기준일 서울시가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대상이 2021년에서 2023년 선정된 신속통합기획에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권리산정 예전에 지정돼 있는 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착공 신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를 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준공이 언제 돼야 되느냐? 구역 지정 이전까지. 구역 지정 이전까지 제가 표시를 요게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착공 신고를 권리산정 기준일 전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정비구역 지정일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을 해서 준공 시점으로 조정을 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근데 문제가 2021년도에서 2023년 선정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모를 할 때 권리산정 기준을 그 앞으로 다 소급 적용을 시켜버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비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과정별로 해서 절차별로 해서 언제 지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표시를 해놨는데요. 동의서를 걷고 구청에 접수할 때 모아타운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시청으로 구청에서 접수하는 날, 그날이 신속통합기획의 접수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날 전에 후보지 선정은 그 이후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을 또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당겨놨잖아요. 그죠? 당겨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선의 피해자들을 지금 구해주는 거잖아요. 이 선의 피해자들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동의서를 걷고 질 때는 아무런 규제사항,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도 다 허가를 해주고 건축 허가도 다 받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서를 거둘 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착공을 하고, 그죠? 착공을 하고 나서 쭉 짓다가 준공이 그 이후에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준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준공이. 자, 그러면 후보지 선정 이전에 준공이 됐는데도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야라는 거는 얼마나 부당한 대우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서는 가급적 예를 들면 모아타운 있잖아요,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은 구청에 접수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인데요. 모아타운은 우리 그 구분 소유가 확정되는 시기 그 날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착공 기준입니다, 착공. 이 모아타운만 착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공 기준이에요, 착공. 다른 거는 다 준공. 얘도 역세권 활성화도 준공. 역세권 시프트도 준공.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 재개발인데 같은 재개발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게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법이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이고. 자, 그래서 착공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타운은 운영 기준에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득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저촉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도 최소한 시청에 접수하는 날, 이날 준공이 아니고 이날에 이전에 착공 신고를 득하면 그 이후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권리산정 기준일은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었잖아요. 이때 착공이 되면 구역 지정되기 전에 무조건 준공이 됩니다. 이전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권리산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구역들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곳들은 착공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향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동의서를 걷는 중에도 지금 뭐 계속해서 건축 허가를 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아직까지도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 잘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무료 세미나 참여 안내도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